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징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소나무를 생각하실 텐데요. 바로 그 소나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염병 때문에 말 그대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나무 몇 그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산림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아주 조용한 재난이죠.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 좀 보세요. 와, 이게 꼭 가을 단풍 같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단풍이 아닙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소나무들 때문에 산 전체가 이렇게 붉게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이게 바로 경주 간포읍의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사실 이 한 문장이면 설명이 끝납니다. 포항, 밀양, 경주 등은 방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게 녹색연합의 올해 보고서에 나온 말인데요. 방제가 불가능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그야말로 통제 불능 상태라는 거죠. 1,500만, 15만 1,000.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1988년에 이 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소나무의 숫자입니다. 1,500만 그루.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앙적인 규모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아니, 대체 어떤 녀석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침입자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바로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정말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얼마나 작냐면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정도예요. 근데 이 작은 녀석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분 통로를 그냥 꽉 막아버립니다. 그럼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을 못 마시니까 바싹 말라 죽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한 번 감염되면 치료약도 없이 무조건 100% 죽는다는 겁니다. 괜히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벌레가 어떻게 그 넓은 산을 돌아다니면서 소나무들을 감염시키는 걸까요? 혼자서는 절대 못하죠. 그래서 이 녀석한테는 공범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태워서 다른 나무로 데려다 줄 일종의 운전기사가 필요한 거죠. 그 운전기사가 바로 이 하늘소들입니다. 주로 남쪽 지방에 사는 서울수염 하늘소하고 중부 지역 높은 곳에 사는 북방수염 하늘소, 이 두 녀석이 바로 공범이에요. 근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요. 기후변화 때문에 따뜻한 곳을 좋아하던 남쪽의 솔수염 하늘소가 점점 북쪽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국 어디도 안전하지 않게 된 거죠. 정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그럼 이 감염이 어떻게 퍼지는지 한번 볼까요? 과정이 아주 치밀해요. 첫째, 재선충을 수만 마리나 몸에 품은 하늘소가 죽은 나무에서 기어 나옵니다. 둘째, 이 하늘소가 건강한 소나무로 날아가서 연한 새순을 갉아먹어요. 바로 그때 상처를 통해서 재선충이 나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나무 안에 들어간 재선충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면서 물길을 막아버리고 결국 나무는 죽게 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죠? 근데 이 병이 유독 더 잘 퍼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면 주로 고도가 낮은, 그러니까 300m 이하의 따뜻한 곳에서 많이 발생해요. 재선충이 딱 좋아하는 환경인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의 활동입니다. 감염된 줄도 모르고 나무를 베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도로를 따라서 차들이 이동하면서 재선충이 생각지도 못하게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력하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정말 필사적으로 싸워왔습니다. 그 눈물겨운 사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죠. 우리의 방제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크게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고 태우고 소독하는 좀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했죠. 그러다 병이 크게 번지니까 대규모로 약을 뿌리고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항공 방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떨까요? 이제는 DNA 진단키트로 현장에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드론을 띄워서 정밀하게 방지하는 스마트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는데도 한 번 감염되면 100% 죽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퍼져버린 곳에서는 기존의 방법들이 힘을 잃고 있죠.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저 건강한 소나무들을 미리 지켜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나무 주사를 통한 예방입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가장 강력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방입니다. 이 나무 주사는요, 이미 병에 걸린 나무를 치료하는 약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대신에 위험 지역에 있는 아직 건강한 나무들한테 미리 주사를 놔주는 겁니다. 일종의 백신 같은 거죠. 재선충이 들어오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길러주는 아주 똑똑한 선제방어 전략인 셈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나무주사 약제도 종류가 꽤 다양합니다. 약효가 2년 가는 것도 있고 길게는 6년까지 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솔키퍼 같은 복합 약제입니다. 왜냐고요? 다른 약들은 재선충만 잡는데 이건 재선충은 물론이고 그걸 옮기는 공범, 하늘소까지 한 번에 잡는 이중 효과를 가졌거든요. 이 솔키퍼라는 약제 정말 똑똑합니다. 일단 약효가 4년이나 가니까 한 번 주사 놓으면 한동안은 걱정을 덜 수 있죠. 당연히 비용과 인력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충과 하늘소를 동시에 잡는 듀얼 액션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약이 나무 꼭대기까지 엄청 빠르게 퍼지고 혹시나 작업자가 헷갈릴까봐 약품에 보라색 색소까지 넣어서 주사 맞은 나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정말 예방 기술이 계속해서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런데 이 나무 주사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중요한 방어 수단이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최종 해결책은 아니니까요. 이제는 좀 더 큰 그림, 우리 숲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을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네, 나무 주사는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더 큰 전략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이걸로 급한 불을 끄되 장기적으로는 우리 숲 전체의 체질을 건강하게 바꾸는 노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럼 그 장기 전략이라는 게 뭘까요? 첫째, 아예 재선충에 강한 슈퍼 소나무 품종을 만드는 겁니다. 둘째, 소나무만 잔뜩 심어진 숲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나무가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호남림으로 숲을 바꿔나가는 거죠. 생태계가 다양해지면 그만큼 병에도 강해지거든요. 셋째, 인공지능이나 드론 같은 기술로 병이 막 시작되는 것을 아주 초기에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 모두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녹색연합의 보고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포항처럼 피해가 너무 심각한 도시는 이제 시민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소나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하고 그 소나무 없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죠. 결국 우리 소나무 숲의 미래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최첨단 예방 기술로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숲의 체질 자체를 바꿔서 병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길을 찾을 것인가? 혹은 일부 지역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